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그로 인한 노후 준비의 현실에 대한 얘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얘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계세요. 아, 나라가 힘들겠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어요. 출산율이 0.72대까지 떨어졌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수가 과거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변화가 우리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50대에서 60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1970년대생들 말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이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계신 거거든요. 이 세대는 참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위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아래로는 저출산 세대가 있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위아래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대학 나와서 취업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나이가 들수록 임금도 올라가고 정년까지 다니면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자녀들이 성공해서 나중에 부모를 모실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고 45세에 명예퇴직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퇴직금도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고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제도나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국민연금만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자녀들이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거나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워요. 자녀들은 자기 노후 준비도 벅차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예전처럼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망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지금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뭐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55세이신 분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보세요. 앞으로 25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지금 생활비에 25를 곱하면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늘어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종류의 비용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고려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도 대비해야 하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자녀들도 각자 독립해서 살고 배우자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아니란 거예요. 물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과거 세대들은 이런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이미 변화의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건강하고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간도 길어졌어요. 이는 곧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거처럼 60세에 완전히 은퇴해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70세가 넘어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준비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야 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결국 핵심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생각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 대신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일자리 시장부터 얘기해 보겠어요. 지금 50대 분들이 처음 직장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대기업에 입사하면 정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회사와 개인의 운명이 함께 간다고 생각했죠.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함께 성장하고 나이가 들수록 임금도 올라가고 정년까지 다니면 괜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9세 정도의 첫 직장을 떠나게 돼요.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취업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아직 자녀들 교육비도 들고 집 대출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하니까요. 결국 많은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게 돼요. 임금도 낮아지고 고용도 불안정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넘게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언제까지 일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72세까지 일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일의 질이에요. 대부분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택시 운전, 경비, 청소, 배달 같은 일들이 대표적이에요. 물론 이런 일들도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전에 쌓아온 경험이나 전문성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수입도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그 직장을 떠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해요. 첫 번째로는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우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영업을 하셨다면 그 경험을 살려서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관리 업무를 하셨다면 작은 회사의 경영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넓은 인맥을 만들어야 해요.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 사람들, 고객들, 협력업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나중에 새로운 기회를 찾을 때 이런 인맥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관리예요. 70세가 넘어서도 일해야 한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을 잃으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도 커져요. 이제 돈 얘기를 해볼까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돈이거든요. 전통적으로 노후소득원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자녀들이 주는 용돈, 은퇴 후에도 계속하는 근로소득,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자산소득, 그리고 작은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소득이에요. 과거에는 이 중에서 자녀 용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면 자녀가 성공해서 부모를 모시는 구조였죠. 또 퇴직금을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여력이 없어요. 오히려 결혼할 때 집을 사달라고 하거나 손자, 손녀 육아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사업소득도 예전만큼 기대하기 어려워요. 치킨집이나 카페 같은 자영업의 성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으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려워지고 프랜차이즈 시장도 포화 상태예요. 그럼 무엇이 늘어났을까요? 바로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이에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의 비중이 커졌어요. 그리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근로소득의 비중도 늘어났고요. 이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에요.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거든요. 자녀 용돈은 자녀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업소득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국민연금은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도 일하는 동안은 계속 들어와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려워요.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걸로 한 달 생활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건 개인차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월 5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은퇴 후에는 월 35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150만 원을 받는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결국 자산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채워야 해요. 자산소득을 늘리려면 미리 투자를 해야 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꾸준히 투자해서 자산을 늘려야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젊을 때는 위험한 투자를 해도 시간이 있으니까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해요. 근로소득을 늘리려면 앞서 말한 대로 미리 준비해야 해요.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건강을 관리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가족의 역할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대가족 시스템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봐주고 성인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구조였죠. 이렇게 하면 육아비와 노인 부양비를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됐어요.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주면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시스템이 거의 사라졌어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각자 독립해서 살고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걸 시장에서 사야 해요. 육아도 돈 주고 맡기고 노인 돌봄도 돈 주고 해결해야 하죠. 이는 곧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가족이 해결해주던 일들을 모두 돈으로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해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거나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지금 50대 초반이시라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해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성공 공식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내가 젊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방법도 바뀌어야 해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세워야 해요. 막연하게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우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지금 얼마나 벌고 있는지, 얼마나 모았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매달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다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지금 수입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목표를 세우세요.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은퇴 후에는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어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은 기본이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들도 계속 공부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우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넓혀가세요. 직장 동료들과만 어울리지 말고 취미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은퇴 후에는 이런 관계들이 정말 소중해져요. 투자도 시작하세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잃어도 괜찮을 만큼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세요.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여러 곳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가족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해요. 자녀들의 독립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배우자와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노후 계획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세요. 이번 달부터 매달 10만원씩이라도 따로 모아보세요. 이번 주말에 가족들과 노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나중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게 좋을까요? 답은 뻔하죠.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재정 설계사나 세무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세요.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큰 손실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제도들도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같은 기본적인 제도부터 시작해서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지원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 모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철학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지,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도 외롭고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굶지 않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그 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변화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겠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경험이나 고민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준비하면 더 쉬워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